구국 쿠데타, 저걸 구국 중단이라 그래요. 구국혁명이 어렵다면 어두컴컴한 세력에 의한 삼권 납치혁명도 어렵다. 구국 중단혁명, 헌정중단혁명이 어렵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출발점으로 해보자. 그러면 동구권이나 소련 같은 거 말고 출발점이 자유민주주의였던데. 그래서 혁명은 모델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국 쿠데타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국 쿠데타에 의해서 헌정 절차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 미디어와 뭐 요새 같으면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검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에서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는 이 경찰 법조 과정을 중단시키거나 일부 중단시켜 가지고 뭐 정치에 관한 거 기타 등등에 관한 거는 특별 경로를 군사법정, 혁명법정을 개설하는 거죠. 이 5.16 모델이에요. 영어로 제가 이름을 고쳐보면 그러니까 절차를 나라 애국을 위해서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 그래서 홀트가 이게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patriotic halt of the process죠. 프로세스가 절차니까. 그러니까 구국 헌정 절차 중단 혁명이죠. 그게 모델의 하나고, 또 다른 모델은 뭐냐면 삼권 동시 납치 혁명입니다. 동시 삼권 납치 혁명. 행정부, 의회, 사법. 뭘 동시 납치. 영어로 하면은 동시 납치니까 simultaneous triple hijacking이죠. 트리플은 세 개란 소리고 하이저킹은 납치. 동시에 삼권 납치. 이게 뭐냐면 자유공화국의 근본 질서와 근본 가치를 합법 절차를 가장해서 순식간에 납치하는 거예요. 히틀러, 문팔육.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이걸 추진하고 있죠.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는 납치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사법부죠. 연방대법원. 아까 말씀드린 코트 패킹. 연방대법원 정원 증가. 이렇게 독약이어가지고 그거 마시는 순간 2022년 선거는 끝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쿠데타가 힘들면 납치도 힘들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21세기에 아주 그 초고도 현대 문명, 굉장히 다원화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순간에 그 총에다가 대검 끼우고 쫙 나와가지고 딱 군기 잡아가지고 사회를 구국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것도 힘들지만 또 거꾸로 동시납치도 힘들어요. 문팔육 그렇게 삼권 동시납치한 것 같아도 지금 계속 정치위기 계속 진행되잖아요. 지금 정치위기가 이거보다 더 진행하지 않는 두 개의 유일한 이유는 첫째가 코로나고요. 둘째가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헤매고 있어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이 납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 이게.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출발한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위기가 진행되더라도 장기적 지능적 정치 내전의 길로 가는 거다.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지능적 정치 내전에 전선이 5군데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근본. 이 전선들은 다 돈이 들어갈 때 애들이에요. 전선 하나에 한 달에 뭐 2억, 3억, 5억, 10억씩 들어가요. 제대로 벌리면. 그런데 이 근본은 돈이 안 들어가요. 근본은 뭐냐. 첫째, 관점과 사상에 대한. 이거는 사상가들, 역사 해석자들,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관점과 사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열심히들 뭐 카톡도 하고 뭐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우리 영향을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 돼요. 좀 많이 확보했죠. 옛날에 비하면.
2010년에 비하면 엄청 확보된 거예요. 2010년에는 게시판도 100% 쟤들 거였고 그때 소셜미디어는 아직 페이스북은 별 볼 일 없었고 트위터였는데 트위터도 쟤들 100%였었어요. 소셜미디어 100% 게시판 100% 갖고 있으니까 무슨 짓 할 수 있었어요. 천안함 빵 터졌는데 그거 루머 퍼뜨려가지고 국민의 70~80%가 천안함이 미군 혹은 한국군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착각했다니까요.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이쪽이 절대적인 그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워낙 헤매갖고 종교가 파워를 못 갖고 있죠. 미국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관점과 사상이 다져져 있고요. 소셜미디어가 다져져 있고요. 종교가 다져져 있어요.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그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방향, 보스의 방향으로 다져져 있다고요. 이거는 돈은 안 드는데 이게 정말 정신적 그 문제, 영혼의 문제, 그 사상의 문제, 상징의 문제예요. 이거가 안 다져져 있는 게 가장 뼈아픈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다져져 있으면 그 다음엔 전선이 5개를 쫙 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선 5개 첫째 하나가 뭐냐? 민중 조직 전선이죠. 저희가 이제 그 시도해온 이제 리버티 헌데 리솔 그것의 먼저 번 이름인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자연 이런 게 이제 민중 조직 전선이에요. 이거는 지역별 민중 조직을 확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로컬이라고 하면 그 로컬은 뭐 저희 같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택했는데 미국 같으면은 주 하원의원 선거구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택할 수 있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주 하원의원 선거구는 평균 인구가 한 16만. 근데 그건 주마다 다 다르니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연방 하원의원은 그거는 연방 차원에서 이렇게 다 묶어놨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원은 대개 한 평균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쨌거나 어느 차원에서 택하든 우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그럼 평균 인구 한 지역에 20만이거든요. 그걸 로컬이라고 부르죠. 로컬, LOCAL. 그러면 저는 이거를 5.10.1이라고 불러요. 저희 전략을. 한 로컬에 5명에서 10명의 핵심. 그리고 0.1은 뭐냐? 5.10.1. 인구의 0.1%가 열성 멤버. 서울 같으면은 인구의 0.1%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한 선거구당 200명. 그 정도면 잡고 흔들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1% 5만 명이에요. 그게 딱 무슨 사이즈냐? 전교조 핵심 멤버 사이즈의 2배쯤 돼요. 그럼 대한민국 자꾸 흔들어요. 전교조 핵심 멤버 사이즈가 2만에서 3만쯤 됩니다. 그게 민중 조직 전선이에요. 두 번째가 정당 전선이죠. 이 민중 조직 전선이 갖춰져 가면 이게 정당 조직에 침투를 해서 정당 조직을 아래서부터 장악할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민중 조직 전선돼 있고 정당 전선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죠. 그 다음에 교육 전선인데 미국은 이게 꽤 돼 있어요. 이게 교육, 지식, 문화 전선이죠. 연구자, 교수, 교사, 문화예술인. 이 미국의 이제 그 보스 노선, 그러니까 가치지향 주권국가 노선이 이 교육 전선에서 약하긴 하지만 교육 문화 전선, 교문 전선에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20~30%는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은 이게 한 0.5%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서 제일 활발한 데가 지금 제대로 이제 나온 데가 이제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정교모인데 정교모가 10년 전쯤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싸웠어야 되는데 언제 나왔냐? 조국 사태 이후에 나왔어요. 그거 정교모. 저희는 지금 걸음마예요. 교문 전선이. 어쨌거나 그래도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교문 전선도. 그 다음에 언론 전선이죠. 이건 저희는 아예 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올드미디어와 전문가 평론가 그룹. 그러니까 전문가를 영어로는 푼딧이라 그러고요. 이런 종류의 전문가,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하는 전문가를. 평론가를 또 따로 코멘테이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경법 전선이 있어요. 경찰 법조 전선. 이거를 상대방이 장악하겠다고 공수처를 한 거 아니에요. 수사, 기소, 재판의 1년 과정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셨지만 근본은 뭐냐면은 이 사상, 관점, 소셜미디어,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대방보다 이 근본에 있어서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관점과 사상 자체가 굉장히 병들어 있는 악마의 내러티브거든요. 진실, 거짓, 구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해체야.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좀 살아야지 그게 인간의 탈을 쓴 거지.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에 의해서 찌들어져 있는 나라야. 500년 동안 그랬어. 이게 죄책감이죠. PC분노. 젠더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국가주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면 그게 인간이야. 그걸 옹호해. 그 백인 우월주의자 아니야. 저거 인격살인해야 돼. 가서 때려 부시는 거. 이게 악마의 행태죠. 악마적 행태죠. 악마적 행태입니다. 그럼 이 악마적 행태를 막 너블너블하면서 다니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놈의 동지애가 있을 거며 자기들끼리 무슨 놈의 규율이 있을 거예요. 누가 먼저 꿀 따먹냐, 누가 먼저 돈 챙기냐, 누가 먼저 자리 챙기냐 이러면서 서로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들은 제대로 된 그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일사불란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관점, 사상, 소셜미디어, 종교 이 기반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한국이 쟤들이 비교적 일사불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해서 일사불란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좌파는 그냥 한국의 좌파가 아니에요. 평양의 한국 좌파고요. 베이징의 한국 좌파고요. 워싱턴에 있는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한국 지부입니다. 한국 좌파 지부. 거기 또 고급져가지고 우파 지부도 줘요.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우파 지부 거기. 경제계 인사들. 거기 또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지부죠. 거긴 좌우 지부를 다 둬요. 아주 고급져서. 자, 그러면 보셨지만 한국에서 이른바 좌파, 좌좀들이 일사불란한 듯 보이는 거는 그 뿌리를 까고 보면 평양 통전부 혹은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 혹은 워싱턴의 좌파스러운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거를 뿌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드러나듯이 자기들끼리 돈 가지고 다투고 권력 가지고 다투느라고 지금 다 깨질 판이에요. 저기도. 여기가 지금 쟤들이 강해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조중동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멍청해서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중 글로벌리스트 우파 하수인 집단이 멍청해서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 하수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쟤들은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 좌파 하수인이든 우파 하수인이든 제대로 된 관점, 사상, 소셜미디어, 종교를 진영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 진영은 우리만 구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과 진실의 편이니까. 그리고 이거 하겠다는 사람들이 담백한 사람들이 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또 제 주위에도 보면 담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권력을 잡겠다 혹은 특별히 저걸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여러 가지 손해 혹은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시간과 정력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그래 난 이거 남은 인생 이거 좀 제대로 자리 잡고 하는데 내가 바칠게 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 꼽아봐도 한 20명 우리 20명이 뭐야 한 200명 나와요. 우리 저기 그 리버티 연대 멤버들까지 하면 지식인만 꼽아봐도 한 20명 나와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으로만 꼽으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보다 또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 사상, 소셜미디어, 종교 이런 걸 가지고 진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쟤들은 이걸로 제대로 된 진영을 못 만들어요. 겉으로만 진영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만 일사불란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딱 가지고 여기서 전선을 5개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백신 얘기 좀 드릴게요. 이건 몇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병이 뭐 앓고 났더니 별거 아니야. 그 말 맞아요. 단 위험군이 아닌 분들. 근데 위험군은 어떤 분들이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노령층이라든지. 근데 워낙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막 감염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혹은 기저질환자들이.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중환자실이 미어 터지게 돼요. 중환자실이 미어 터지면 그분들은 걸리면 픽픽 죽어나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사회 전체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야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신은 최첨단 생명공학을 이용을 해서 이제까지 만들어진 백신을 만드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엄청난 효과를 가져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2차 접종까지 끝난 한 13만 명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0.1% 뭐 0.01%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0.6% 같은 기간 동안. 그러면 이거는 60분의 1이네. 그래서 파이저가 말한 모더나가 말한 95% 이상. 60분의 1이면 얼마예요? 95면 20분의 1이잖아요. 이쪽 95고 이쪽 5면은 20분의 1이잖아요. 거의 60분의 1이면은 이건 98%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99%, 98.5%. 그 정도로 면역 형성률이 좋아요. 요새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떨어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70%, 8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굉장히 좋습니다. 얀센이라고 얘기되는 거. 근데 이제 저는 백신 접종의 자유는 그건 보장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최첨단 생명공학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까지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나의 종교적인 신념 또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의 바탕에서 나는 거 싫어 라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분들이 안 맞겠다 그런 거 그 자유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 병 걸려서 나 죽기 싫어. 그럼 내가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특히 한국 같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 개방적인 데가 있고 순종적인 데가 있어서 양순한 데가 있어서 이게 뭐 한 좀 홍보만 해도 의무 강제화 시키지 않아도 4천만 명, 뭐 3천 몇백만 명 맞는다고 한국은. 그러면 이게 그 집단 면역이 충분히 형성이 돼요.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그 철저히 그 백신 그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병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같이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될 병이다.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아닌 병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백신 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보자고요. 이스라엘 보면 이미 국민의 절반이 한 번 이상 맞았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거긴 다 맞아요. 문재인이가 이걸 할 수 있었다고요. 세뇌 탈출만 열심히 봤어도. 제가 4월 5일부터 빨리 돈 싸들고 모데나, 화이자 이런 데 앞에 가서 입도 선매해라. 빨리 돈 싸들고. 이스라엘이 그 입도 선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제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끝나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요, 생각보다 뭐 그래요. 0.1mg 뭐 이렇게 맞거든요. 한 사람당.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또 0.1mg. 야, 그 주사 바늘에 0.1mg 그 말이 돼? 아닙니다. 희석을 하니까 주사 바늘엔 1mg, 2mg이래요. 0.1이 아니라 0.001mg, 0.002mg이에요. 마이크로그램 단위니까. 요거를 희석을 해서 1mm, 2mm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액으로 보면 1, 2mg이야.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원액은 얼마냐? 0.001mg이라고요. 그럼 1g 가지고는 한 번 논다고
한 번 넣는 거 기준으로 해서 보면 1g 가지고는 1000명이고요. 1kg 가지면은 100만 명이에요. 즉 원액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 50kg이면 5천만 명 다 맞는데 뭐 30kg이면 3천만 명 맞는 거예요. 두 번 맞아 그러면은 60kg이면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돈 싸들고 갔어야 돼요. 박능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자가 11월 달에 국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는 뭐 전염이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두고 보면서 어느 백신이 좋은지도 좀 더 검증을 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내고를 하다 보면 가격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좀 차분하게 가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박 장관이란 자가. 9월 달에 그 임머식이라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핵심 국장이에요. 그 사람 뭐라 그러냐 9월 달에.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의 시노팜이 굉장히 좋대요. 시노팜이랑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얘들은 미국 첨단 싫어한 거고요. 중국 찬양한 거고요. 코로나 독재를 하루라도 더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거 계속해서 푸시해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하루라도 빨리 놔요.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서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요. www.lisol.kr/S1으로 서명으로 뭉쳐서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